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업그린간이랑 편리미엄이랑 58세대까지 촬영을 하고 나서 이거 저작권 좀 문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의도했을 때는 어차피 트렌드 코리아는 해년마다 나오고 이미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읽었을 쯤 2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겠다 싶었다가 제가 책 한 권을 다 뜯어먹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출판사에 문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스탑을 하고 미래요청 출판사에 제가 문의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메일이 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 채모자 좀 독특한 스타일로 되게 컨셉 잡아서 해주신 거 고맙다고 메일을 주시면서 올려도 된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2월 6일에 58세대를 올렸고 오늘 특화 생존 올릴 거니까 딱 20일 만에 다시 이 트렌드 코리아를 작업을 하게 되었네요. 아마 올리는 거는 매주 목요일에 올리기로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내일 올릴 예정입니다. 바로 작업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대부분 11월 정도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해 사람들이 연말 거의 읽고 연초면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지금 3년째인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더 많이 공감대가 있고 이거 꼭 읽어야 돼 싶었던 건 특히 이제 올해 2020 같은 경우에는 더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분들에게는 분명히 같은 느낌과 그다음에 또 많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꾸준히 촬영할 예정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디지털 마인드 맵인데요. 요거는 아직은 드릴 수는 없고, 가끔 이 파일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업 중이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저 이제 아래다가 제 싱크와이즈 쿠폰 달라는 제가 그 영상 파일을,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거기에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먼저 파일을 만든 다음에 발표를 통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린간 처음에 소개해드렸었고 편리미엄 그 다음에 58세대까지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특화 생존 이야기입니다. 특화 생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운동복에 샤넬의 운동복이 있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생존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캐나다의 요가복 룰루레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운동복 에슬레저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화입니다. 딱 그 여성 타겟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 특화의 발전, 특화의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심리상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남들이 사지 않더라도 나한테 꼭 필요한 것,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해 하는 것들도 구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모든 소비자에게는 나만을 위한 것이란 이건 나를 위한 거야 꼭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나 안 돼 라고 하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화는 소비자 지향적이고 디테일하면서 운영에서 전술의 의미에 속한대요. 다시요. 특화는 소비자 지향적이고 디테일한 운영의 전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화는 경쟁자나 기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고객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 나눴던 58세도 결국 58세대만의 그런 고객층 이해라는 거 나오고요. 편리미엄도요. 그 고객마다 그 니즈가 다 있고요. 업그레이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 인간이라는 그 고객의 니즈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특화 전략할 것인가, 그래서 특화 생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 특화의 뭐냐면 이 네 가지 분야. 특화 전략은 이건 내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차별화 전문화와 달라. 나와요. 차별화는 경쟁사와 다른 정체성. 전문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 특화는
명확한 타깃 선택과 집중. 340쪽에 나오는데요. 제가 특화 생존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제가 블로그 포스트에도 몇 번 이 용어를 쓸 만큼 강력한 의미가 뭐였냐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핀셋, 현미경, 컴퍼스, 낚싯대입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340쪽입니다. 오로지 신데렐라 한 사람에게만 맞았던 유리구두처럼 신데렐라 아니야만 무신척. 단 한 사람의 소비자에게 정확히 들어맞는 확실한 제품을, 서비스를,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겟층의 그룹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세분화되는 초타겟층을 설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 만족시킬 만한 특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일단 찝어요. 선택해요. 거기서 또 확장을 해요. 또 거기에서 또 픽을 해요. 이게 바로 이야기 나눈 도구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핀셋, 현미경, 컴퍼스, 낚싯대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다른 마케팅 책에서도 우리가 뭐 세그먼트를 해라, 뭐 고객층을 뭐 찾아라, 타겟층을 분명히 이런 말인데 여기도 저는 좀 더 와닿더라고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핀셋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객의 특성을 관찰해서 특화하고 그 다음에 그 마켓을 골라내는 거고요. 현미경은 산재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고요. 컴퍼스는 거기에서 동심원을 그래서 지역을 잡아내는 거고요. 낚싯대는 거기에서 또 미끼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딱 올려버리는 거죠. 핀셋은 고객의 특성을 특화해서 먼저 선택을 하고요. 현미경은 들여다보고요. 컴퍼스는 그 지역을 찾아내고요. 낚싯대는 다시 특화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핀셋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특화 생존에서 나오는 핀셋 전략입니다. 고객의 특성을 특화하는 건데요. 자, 우린 왼손잡이가 맞나요? 오른손잡이가 맞나요? 제가 아는 사람의 저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통상 이제 왼손잡이들은 인구의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왼손잡이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네프티스라는 그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 회사명이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즈밀 5060 시니어 두유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위한 학교 아이들을 위한 안마 의자까지 어떤가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우유니까 다 좋아가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안마 의자 원래 어르신들 효도용이었는데 아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성이 있고 뭐가 더 중요한데 그 사람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핀셋입니다. 다음 현미경 전략입니다. 현미경 전략. 현미경은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공유 오피스. 저도 이번에 1월달에 퇴사를 하고 나서 공유 오피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 구분된 책상을 쓰지만 또 같이 활용할 것들 뭐 프린터, 뭐 로비 같은 것, 또 회의실 같은 거 서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지역에 그것 필요한 사람들이 다시 거기로 모아버리는 거죠. 공유 오피스, 페이스트5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홈쇼핑을 보진 않지만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출근 시간대에 맞춰 홈쇼핑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상품이 나오는 것도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컴퍼스 전략입니다. 컴퍼스는 결국 콕 집은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어느 지역까지 내가 활동할 것인가, 어느 지역까지 내가 범위를 잡을 것인가라는 컴퍼스 전략인데요. 요거 좀 컴퍼스에는 이게 있어요. 그 슬세권이라 그래가지고 슬리퍼만 신고도 모든 나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슬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컴퍼스 지름의 길이는 갈수록 짧아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멀리 나가지 않고 내가 슬리퍼만 신고 슬리퍼만 신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나의 모든 걸 사고 싶어 하는 것.
이것도 컴퍼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또는 솔로들 또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볼 때 이런 것들 위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낚싯대입니다. 낚싯대는 핀셋하고도 비슷한데 다시 한번 그것을 타겟팅해서 특화하는 것.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가 만약에 뭐 넘버 3를 뽑으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 특화 전략에서 이 네 가지 도구가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머리론 아는데요. 실제 실천하기가. 왜냐하면 도대체 나의 고객은 누구이고 나의 그런 내 타겟층은 어디일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왜냐하면 우리 항상 마음속에 더 많으면 좋지 않아? 못을 넓히면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는 존재해. 또는 많진 않지만 꼭 존재하는 그거 타겟층을 찾아내서 내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인지 라는 것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렵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을 만들고자 되게 너무 평범하게 평이하게 가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읽은 지는 몇 달 됐어요. 작년 하반기, 아니 하반기 아니라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12월 말부터 읽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읽고 무엇을 찾냐면 나의 타겟층은 무엇이냐면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여성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제가 통계를 보아도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되게 많으세요. 20대 아래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약간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좀 있으신 편이라서 일단 나의 타겟층은 남자 여자 중에 여자아이다. 그리고 나이대는 제가 지금 40인데 내 나이대 위아래로 플러스 오 마이너스 즉 35살에서 45살 고객층 타겟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성만을 위한 아침 기상 프로젝트 습관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2달째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침 기상이 좋으니 우리 함께 일어나가 아니라 여자분들 아침마다 우리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라인 못 그리죠. 지하철에서 언제까지 아이라인 그릴 거예요.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출근합시다. 여자들만을 위한 아침 시간 만들기 프로젝트 여시. 여자를 위한 시간, 여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20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타겟층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가. 근데 누가 아무나 오면 하지가 아니라 내가 여성이야, 몇 살 때 몇 살이야, 어떤 사람들이야, 아침 시간 활용이 필요한 사람,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싶은 사람, 아침 독서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제가 딱딱딱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정밀한 타겟팅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특화 생존의 시대적 배경. 항상 이제 끝부분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시사점이 이제 나오죠.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그쵸.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죠. 물건을 팔았죠. 요즘은,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이제 없던 거니까 사는 건데 지금은 없던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것, 더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사는 거죠. 결국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5쪽이요. 이미 시장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특이한 것, 귀한 것, 가성비 높은 것, 가심비 높은 것 다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라인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모든 상품을 진열해 놓는 백화점이 아니라 나만의 희귀 레어템을 접할 수 있는 전문점. 하나를 깊게 디깅하는 수준의 소비자에게는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가 더 먹힌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물질이 이미 풍족해 있어요. 거기에서 나한테 원하는 거, 그 간지러운 거 요만큼 긁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갑을 연다는 거죠. 완벽한 개인화이고요. 그러면 고객을 이해해야 되고 고객의 불편이 나한테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이제 특화는 개인화로 가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개인화로 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산자들이 또는 공급자들이 그거를 패키지화 할 것인가, 상품화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니즈를 자신들의 상품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 또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예제인 것 같습니다. 시사점은 선택된 그룹의 확실한 만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애자일이란 말 요즘 많이 쓰죠. 애자일은 뭐냐면요. 개발 대상이나 작업 계획을 적고 짧은 단위로 세우고 시제품을 만들어 실행해보는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오류와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환경 급속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것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 것도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들을 따지면 정말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일단 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특화시킬 분야를 찾아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고 그 속에서 엣지를 만들어야 된다. 좁고 깊게 들여다보며 본질에 가까운 핵심 가치를 끄집어내야 된다. 부단한 실천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주의 대신 만족주의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특화의 동력을 자기 발전해 나가는 애자일 무버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 우물을 팔아 샘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특화에 몰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전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축적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붙는데요. 사람은 축적해 놓은 게 있으면 자신감이 붙는데요. 왜냐면 내가 지나온 길이 있고 해왔던 경험치와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이 아닌 좁히고 줄이고 나를 세워서 특화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특화 생존하라라는 구절의 트렌드 코리아 부분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어,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제공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기획할 때 뭘 하냐면 제가 수강생에 대해서 다른 수업들을 많이 다녀봐요. 저 2월 달에도 12~3개 이상 외부 수업과 프로젝트를 참여했었는데 내가 수강생이 돼보고 내가 참여자가 돼봐야지 내가 뭐가 불편한지 알잖아요. 근데 항상 제공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너는 좋잖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갈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 역으로 거기에 참여해봐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는요 머리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고객의 입장에 대봐야지 알기 때문에 저는 특화 생존이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고객의 입장을 이해도 하지만 내가 먼저 고객이 되어보고 그 자리에 있어 봐야지 느끼는 것들이 또 상품화가 되지 않는가.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불편감이 있었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핀셋, 현미경, 컴퍼스, 낚싯대로 해서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0 특화 생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메이크와 브레이크, 스페셜라이즈와 다이라고 되어 있네요. 특화 생존은 이제 목요일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에는 펜슈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트렌드 코리아를 다시 읽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면 이 특화 생존을 미리 읽고 나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던 차에 제가 그 출판사에 문의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잘 이렇게 풀린 것 같잖아요. 지금 제 입이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입이 많이 틀린데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올릴 펜쇼마는 읽는 날 다음에 이 풍부한 감정과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하면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어떻게 2020과 앞으로 나아가올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